주변 사람들과 더욱 굳건하고 깊이 있고 진솔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먼저 의식적으로 각 사람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루이스 헤이가 관계는 치유가 필요한 우리 내면의 상처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말한 현명한 말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파트너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는 동시에 여러분 자신의 상처도 없앨 수 있을 겁니다. 이 비디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보통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솔직하고 정직한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더욱 깊고 진솔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각 사람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종종 치유가 필요한 우리 내면의 상처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도록 도움으로써 여러분 자신의 상처도 없앨 수 있습니다. 많은 솔직하고 정직한 논의는 종종 드러내지 않지만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주제를 다룹니다. 남자들이 관계에서 깊이 원하지만 입 밖으로 잘 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교육 때문입니다. 감정적 필요를 표현하는 것은 종종 나약함의 표현으로 여겨지지만 이는 그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쌓여서 주의를 갈망하는 침묵의 외침이 됩니다. 이 문구는 많은 남자가 겪는 상황, 즉 종종 들리지 않는 억눌린 감정적 외침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거의 모든 남자가 가지고 있지만 감히 요구하지 못하는 3가지 감정적 필요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까요? 이러한 필요가 없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리고 파트너는 수치심과 실망감 없이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는 비판이 아니라 더 깊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초대입니다. 이러한 필요를 이해하면 피상적인 연결에서 두 파트너 모두 보살핌을 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고 감정적으로 보호받는다고 느끼는 관계로 관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남자는 업적이 아닌 본질, 성격, 가치관, 아이디어, 노력, 심지어 모순과 실패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탄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수년을 관계 속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클수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낍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은 존경은 받아야 하고 감탄은 성공하고 모든 것을 잘 해내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주입받습니다.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남자는 실업, 위기 또는 실패로 인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 때문에 고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루이스 헤이는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이 자기 열등감에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된 이 생각은 평생 동안 우리의 자아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인정과 감탄에 대한 갈망이 핵심 요소가 되는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많은 남자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파트너가 자신을 단순히 물질적 안녕의 원천이 아닌 장단점을 가진 개인으로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비난 없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청자, 결과가 항상 인상적이지 않더라도 자신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을 꿈꿉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그들이 공개적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거의 가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감탄을 요구하는 것은 애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인데 이는 많은 남자에게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충족되지 않은 필요는 누적된 실망감으로 바뀝니다. 인정 부족은 남자를 사소한 비판에도 짜증나게 만들거나 자신이 폄하된다고 느끼는 상황에 과장된 반응을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또 잊었네와 같은 무고한 반어적 발언조차도 사실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끊임없는 느낌 때문에 깊이 숨겨진 불안감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부심이나 허영심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존감이 문제가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존경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는 남자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중요성을 증명하지 않고도 자신 그대로 있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없다는 느낌 때문에 감정적으로 멀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 헤이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 치유 과정을 시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계의 맥락에서 이는 작지만 의미 있는 일상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에 대한 큰 고백은 필요하지 않으며 오늘 당신이 그것을 처리한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또는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으며 그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와 같은 간단한 문구로 충분합니다.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어린 시절부터 많은 남성을 괴롭히며 사랑받으려면 더 잘해야 해 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비평가를 잠재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성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낙담한 채로 퇴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는 대신 방에 틀어박히거나 휴대폰에 몰두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이때 그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아. 기대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더라도 당신이 자랑스러워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밤새도록 그렇게 뚱한 표정으로 있을 거야? 라는 비난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에 악의는 없지만 지지와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성이 이해와 지지를 바라며 표현하기 어려운 자신의 아이디어, 꿈 또는 의견을 공유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의 파트너가 조금의 공감도 없이 그를 비웃거나 의심한다면 그는 과거의 상처를 다시 겪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동의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남성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머로, 어떤 사람은 절제된 태도로, 또 어떤 사람은 냉소적인 태도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만하게 보이는 행동 뒤에는 내가 최상의 모습이 아닐 때도 나를 존중해줘 라는 숨겨진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완벽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함께 있어주는 것,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는 것, 결과뿐 아니라 노력도 알아주는 것,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면의 고통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지지와 감사의 말을 해주고 그의 생각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끊임없이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의 노력을 지지해주고 그를 깎아내리려 하지 말고 그의 성공을 기뻐해주세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더 잘했을 거야. 또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이해가 안 돼. 와 같이 그를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게 하는 말은 피하세요. 루이스 헤이는 말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고양시키는 것은 사랑의 가장 고귀한 형태이며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은 위장된 형태의 통제입니다. 이러한 존중하는 태도의 가장 놀라운 점은 남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관계 전체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그는 더 큰 애정, 헌신, 그리고 감정적인 교감으로 반응합니다. 그는 더 이상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하거나 변호할 필요가 없으며 취약하고 창의적이며 심지어 낭만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의 진정한 모습이 존중받을 때 그는 최고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루이스 헤이는 존중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되지만 관계 속에서 키워나갈 때 완전히 꽃 피운다고 가르쳤습니다. 성숙한 관계에서 파트너는 서로의 장점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이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남자를 사랑하고 그의 감정적인 성장을 보고 싶다면 그가 당신을 위해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 즉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그의 본질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의 침묵,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 의심이 들 때에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때로는 남자가 버틸 수 있도록 필요한 유일한 것은 누군가가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회에는 남성이 힘과 평정심의 화신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그 가면 뒤에는 여성과 똑같은 감정, 즉 두려움, 불안, 슬픔, 불확실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러한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려는 남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감정을 억누르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냉정함, 침묵, 과도한 업무, 아이러니 또는 심지어 분노로 감정을 숨기도록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남성이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약점의 징후, 즉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집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루이스 헤이는 감정 억압이 인간 고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으며 불행히도 많은 남성이 평생 동안 이러한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그들은 울지 마, 넌 남자잖아, 강해져, 남자는 불평하지 않아 와 같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는 것이 위험하고 눈물은 약점의 표현이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감정 상태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조차도 그들은 침묵을 지키는 것을 선호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하고 그저 자신을 고립시키고 세상과 단절하고 휴대폰 화면에 몰두하거나 침묵에 잠기거나 짜증을 냅니다. 그들의 분노는 주변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그들은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문제로 과부하가 걸려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공유해야 할지 모른 채 내면의 갈등에서 벗어나려고 애씁니다. 바로 이 순간에 남성의 가장 은밀하고 보이지 않는 욕구 중 하나인 이해심 많고 포용적인 파트너에 대한 욕구가 생겨납니다. 그 파트너는 비난하거나 재촉하거나 압력을 가하지 않고 그의 곁에서 정서적으로 그를 지지해 줄 것입니다. 남성에게는 즉각적인 해결책이나 자동적인 조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보고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루이스 헤이는 깊은 경청을 치유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공감과 이해를 표현하며 곁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남성이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그의 파트너가 질문을 쏟아내거나 그의 감정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의 감정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면 그는 더욱 움츠러들고 자신을 둘러싼 난공불락의 장벽을 쌓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 대신 요구와 기대가 없는 공감과 지지를 받으면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하고 긴장이 완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자가 말없이 긴장한 채로 퇴근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일 있었어? 또는 왜 그래? 와 같은 질문으로 그에게 달려드는 대신 여성은 단순히 그의 옆에 앉아 부드럽게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해도 돼. 아니면 그냥 옆에 있어 줄게. 이 간단한 문구가 그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 지원이며 그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또 다른 예는 여성이 파트너가 며칠 동안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고 더 냉담하고 날카로워졌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경우입니다. 대립하거나 그녀가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대신 그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당신이 더 과묵해진 것 같아요.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나는 당신 곁에 있고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강압적이지 않지만 대화의 문을 엽니다.
종종 남성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오해받거나 비난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너는 과장하고 있어. 언제나처럼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리고 있네. 와 같은 문구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의 감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들은 그가 울 때 입이 막혔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통제가 아닌 공감에 기반한 단순히 곁에 있는 것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사랑으로 그를 지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냥 곁에 있으면 됩니다. 비난 없이 표현되는 이러한 접근성은 깊은 치유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남성에게 다시 느끼고 놓아주고 신뢰할 수 있는 허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성이 파트너의 눈에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취약해질 수 있다고 느낄 때 그는 변화하기 시작하고 더 부드러워지고 마음을 열고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의 두려움과 슬픔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수년 동안 억압하고 거부했던 자신의 부분을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강화합니다. 관계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남자가 침묵하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그 반대입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느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면 비난받거나 비판받거나 폄하될 것이라고 느낀다면 침묵을 지키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남성에게 침묵은 일종의 감정적 언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까운 사람의 존재가 필요할 뿐입니다. 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 함께 마시는 커피, 긴 포옹, 침묵 속에서의 산책과 같은 이러한 간단한 것들이 그의 내면 세계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가 건설되면 관계는 변화하고 더 인간적이고 더 진실하고 더 친밀해집니다. 그는 더 이상 끊임없이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역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성은 더 이상 그의 내면 세계에서 배제되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두 파트너 모두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신뢰와 상호 애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남자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길을 잃은 기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여성이 그를 가르치거나 조언하는 대신 단순히 나를 믿고 그것을 공유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한다면 이 인정은 관계에서 신성한 공간을 열어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과 홀로 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이 해가 1000마디 조언보다 낫다고 주장했는데 그녀는 완전히 옳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치려 하지 않고 그저 지지할 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스스로 치유되기 시작하고 관계는 꽃을 피웁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남성들은 마음속 깊이 즉각적인 공개를 강요하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준비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주의 깊게 들어주는, 심지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 감정적인 동반자를 꿈꿉니다. 그러한 사랑은 매우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생하면 남자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피난처가 됩니다. 모든 남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소중한 욕망, 즉 바람직하게 여겨지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친밀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여전히 자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흥미, 열정, 매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깊은 느낌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믿을 수 있는 파트너, 생계 유지자,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남자로 느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감탄과 열정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욕구입니다. 루이스 헤이가 말했듯이 자기 사랑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남자가 관계에서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것을 멈출 때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매력적이지 않은가? 나는 여전히 그녀의 선택인가? 아니면 단지 습관인가? 라는 질문이 울립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남자의 자존심에 고통스러운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피상적인 주제 뒤에는 깊은 감정적 욕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자신이 불안해 보일까봐 욕망을 표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파트너가 이 측면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측에만 기반한 관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내면의 의심과 짜증에서부터 침묵의 질투와 감정적 폐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관계 외부에서 자신의 매력을 확인하려는 무의식적인 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불륜의 형태가 아니라 다시 살아있고 흥미롭고 바람직하다고 느끼려는 열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욕망은 끊임없는 섹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는 그가 여전히 당신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가 단순히 당신의 파트너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루이스 헤이가 주장했듯이 진실한 사랑은 치유합니다. 욕망을 표현하는 것도 극적 연출이나 노골적인 성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시선, 예상치 못한 메시지, 장난스러운 몸짓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안정적인 관계에서 플러팅은 감정적 활력소와 같습니다. 솔선수범하고 이유 없이 부드럽게 만지고 그의 기능성이 아닌 그의 개성에 대한 칭찬을 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냄새가 좋아요. 당신의 그 몸짓에 나는 미쳐요. 당신이 당신의 아이디어에 그렇게 몰두할 때 나는 그것을 정말 좋아해요. 와 같은 말은 자존심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영향을 공급하여 나는 여전히 당신을 보고 있어요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일반적인 오해는 남성의 욕망을 자동적이고 지속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그는 육체적인 끌림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적인 보이지 않음 때문에 친밀함에 대한 흥미를 잃습니다. 감정적인 소원함은 종종 성적인 소원함에 선행합니다. 남자를 의무나 대상으로 만드는 발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쎄, 원한다면 빨리 하자. 와 같은 문구는 무해해 보이지만 그가 단순히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하다는 느낌을 훼손합니다. 욕망의 표현을 특별한 경우로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기념일과 생일은 중요하지만 진정한 욕망은 그가 요리하는 동안 뒤에서 안아주거나 예상치 못한 키스, 함께 웃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작은 일에서 나타납니다. 루이스 헤이는 사랑은 드물고 웅장한 몸짓이 아니라 매일의 존재 속에서 자란다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단순히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특히 바람직하다고 느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불안감은 사라지고 삶의 에너지는 증가하며 감정적인 보답은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받을 뿐입니다. 상호 욕망은 친밀함으로 가는 길이며 육체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시선, 매일의 선택, 작은 몸짓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여전히 당신을 선택하고 여전히 당신을 파트너가 아닌 남자로 보고 있어요. 이것은 특히 일상이 매력을 무디게 하는 장기적인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되살리기에는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루이스 헤이는 우리가 키우고 싶은 것을 지지하는 새로운 주장을 만들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 그가 스트레스, 피로, 갈등 속에서도 당신의 눈으로 자신을 다시 보게 할 수 있을까요? 즉, 그가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표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때로는 싸움 후에 던지는 나는 당신이 정말 좋아요라는 한마디가 감정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겠지만 당신 관계의 기반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먼저 다가가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여전히 당신을 선택한다 라고 말하는 가벼운 스킨십, 말 한마디, 웃음이면 충분합니다. 욕망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상대방을 새롭게 감탄하며 바라보겠다는 지속적인 결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남성들은 바람직하고 선택받았다고 느끼고 싶어 하지만 궁핍해 보이는 것이 두려워 좀처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트너가 먼저 다가가고 애정뿐 아니라 갈망으로 그를 바라보고 습관적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스킨십할 때 남자는 꽃을 피우듯 살아있음을 느끼고 다시 한번 불타는 열정과 헌신, 깊은 유대감으로 자신의 연인을 바라봅니다. 존중, 무조건적인 감탄, 정서적 지지, 그리고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것은 변덕이 아니라 문화적 금기에도 불구하고 모든 남성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인간적인 취약성의 당연한 발현입니다. 유명한 루이스 헤이는 우리가 세상에 아낌없이 주는 사랑은 몇 배로 증폭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우리가 상대방의 은밀한 욕망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사랑에도 적용됩니다. 심지어 그가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할 때조차 말이죠. 이러한 숨겨진 욕구가 눈에 띄지 않고 충족되지 못하면 관계에서 불안한 감정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소외감, 쓰라림, 냉담함, 실망감 등이 그것입니다. 흔히 파트너는 불화의 진정한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갈등을 겪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질책하며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 원인은 종종 하나 이상의 중요한 욕구가 무시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의적인 의도 때문이 아니라 인식과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그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그가 침묵하는 것, 그가 필요로 하는 것, 그가 보여주기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는 방법을 거의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숨겨진 욕구가 인식되고 존중으로 받아들여지며 진심 어린 공감으로 충족될 때 관계는 진정으로 변화합니다. 그들은 흥정과 조작의 장소가 되는 것을 멈추고 각 파트너가 진정으로 이해받고 가치 있다고 느끼며 정서적으로 지지받는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남자가 존중받을 권리를 끊임없이 증명할 필요가 없고 비난받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슬픔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여전히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느낄 때 그의 마음은 사랑을 향해 열립니다. 그의 헌신은 더욱 진실해지고 그의 사랑하는 능력은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자가 그를 바꾸려고 노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진정으로 그의 영혼을 보고 그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남자에게 깊은 치유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당신 자신의 내면의 문제에 대한 반영, 즉 치유와 변화를 필요로 하는 당신의 성격의 측면을 반영하는 거울로 인식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이 파트너가 그의 감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동시에 당신은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오래된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막 뒤에 가려져 있는 것,
즉, 모든 사람이 공유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감정과 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진솔한 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